안녕하세요. 인공지능 두음신공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NS만의 백현 멘토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강좌를 들으시면서 인공지능 토픽에 대해서 두음신공을 정리하는데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토픽, 정의, 키워드, 두음 이 순으로 하나씩 정리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정리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인공지능 특이점입니다. 네, 초인공지능이 등장하여 인공지능이 사람의 지능을 초월하게 되는 시점을 싱귤레리티인 특이점이라고 합니다. 네, 단계는 약인공지능의 ANI, 강인공지능의 AGI, 초인공지능의 ASI의 약강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기계학습입니다. 네, 대량의 데이터에서 스스로 학습하고 정리하여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내는 기법입니다. 원리는 균등의 원리, 옥함의 원리, 양보의 원리가 있고요. 그래서 균오양이라고 하고요. 학습 유형은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자기지도학습의 지비강좌. 그다음에 기계학습 파이프라인은 데이터 수집, 데이터 전처리, 피처 엔지니어링, 모델 학습, 모델 평가의 후전 피합형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은 지도학습입니다. 네, 훈련 데이터로부터 하나의 함수를 유추해 나가기 위한 기계학습입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은요, 분해 스케CR 선신이라고 되어 있어서 분류, 회기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SVM, KNN, CNN, RNN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형회기 분석과 신경망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해 스케CR 선신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비지도 학습입니다. 입력값에 대한 목표치가 주어지지 않는 기계학습이고요. 이 알고리즘으로는요, 군집합과 차원 축소가 있는데, 군집합은 그 K민즈, DB스캔, EM, SOM이고요. 차원 축소는 PCA, ICA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대적 학습으로는요, 그 갱과 DC갱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군축, 민디엠솜, 피아, 적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강화학습입니다. 현재 상태를 인식하여 선택 가능한 행동 중 보상이 최대화하는 행동을 선택하는 학습 방법입니다. 그래서 구성 요소는 SAR이라고 해서 스테이트, 액션, 리워드 이렇게 SAR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처리 상태는요. 상태를 에이전트에 전송하면 행동에 대한 보상을 선택을 하고 환경에 대한 행동을 연결하는 순환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리즘은 큐러닝과 디큐러닝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역강화학습입니다. 역강화학습은 강화학습의 반대의 개념으로 보상함수를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역강화학습의 필요성으로는요. 어담이라고 되어 있어서 보상함수의 구현의 어려움, 보상함수 다중 속성, 미지보상 추가 고려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역강화학습 알고리즘이 나왔습니다. 네, 모방학습입니다. 네, 행동을 모방하는 비보상 방식의 학습 방식입니다. 그래서 유형으로는 행견이라고 되어 있어서 행동 복제와 견습 학습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방학습의 예시로는 지식중류라는 게 있는데 지식중류는 모방함수를 이용한 학습 방법입니다. 네, 다음은 지도학습입니다. 지도학습은 레이블을 셀프로 생성하는 학습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에다가 레이블을 만들어내는 방식이고요. 네, 필요성은 수비편, 데이터 수집의 한계, 라벨링의 고비용, 데이터의 편향성, 그리고 학습 단계는 푸트 모슈라고 되어 있는데, 네, 프리텍스트하고요,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두 가지 태스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리태스크 정의, 프리트레이닝의 푸트, 모델 튜닝, 슈퍼바이즈드 러닝의 모슈. 그래서 푸트, 모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능동학습인데요. 네, 능동학습은요. 라벨링 데이터가 많지 않았을 경우에 데이터의 일부만 학습을 시킨 다음에 이를 활용해서 라벨링을 하는
오토 라벨링 기법입니다. 그래서 학성 교평이라고 되어 있어서 모델 학습, 데이터 선별, 데이터 교정, 모델 평가의 4개의 단계로서 데이터 라벨링을 수행합니다. 네, 전위학습입니다. 네, 전위학습은 학습된 레이어를 옮겨서 훈련 시간을 단축시키는 머신러닝 기법입니다. 그래서 유형은요, 적태 도라고 되어 있어서 적용 범위의 태스크와 도메인, 그 다음에 레기 변자라고 되어 있어서 레이블 여부의 귀납, 변형, 자율 이렇게 있고요. 학습 기법으로는요, 파프도레라고 되어 있어서 파인 튠드 CNN, 프리트레인드 모델, 도메인드 어댑테이션, 레이어 리유즈 해서 적태도, 레기 변자, 파프도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은 메타학습입니다. 네, 메타학습은요, 적은 양의 데이터와 주어진 환경만으로 스스로 학습하고 학습된 정보와 알고리즘이 새로운 문제에 적응하도록 해결하는 학습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재의 환경에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학습할 수 있는 방식이고요. 요즘 많이 알려져 있는 제로산 러싱이 메타학습 기법의 하나의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신경망 네트워크입니다. 신경망 네트워크는요, 뉴런들이 상호작용하고 경험을 통해 배우는 생물학적 활동을 모형화한 분석 기법입니다. 그래서 노입 은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노드,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으로 구성 요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퍼셉트론입니다. 퍼셉트론은요,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으로 구성된 학습 능력을 가진 신경망입니다. 그래서 유형으로는요, 단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단층 퍼셉트론과 다층 퍼셉트론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딥러닝입니다. 딥러닝은요,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을 결합하여 컴퓨터가 인간처럼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그래서 심순죄학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심층신경망과 순환신경망, 제한볼츠만버신, 합성신경고, 심층실내신경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순제합심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파라미터입니다. 파라미터는요, 학습을 통해서 모델 내부에서 결정이 되는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입력하는 변수가 아니라 모델 내에서 사용하는 변수를 파라미터라고 통칭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종류는 가서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공신경망의 가중치, SVM의 SV, 선형회계에서의 결정계수에서 가서결이 있습니다. 네, 파라미터는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조정이 가능한 것도 있겠죠? 그거는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하이퍼 파라미터는요, 인간이 설정하는 변수입니다. 사람이 모델을 보고 조금씩 변경할 수 있는 파라미터 변수가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학경화례라고 되어 있는데 학습률, 경사각보의 반복 횟수, 활성화 함수 등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방법으로는요, 매그램매라고 되어 있는데 매뉴얼 서치, 그리드 서치, 랜덤 서치, 베이지안 오티마이제이션 해서 매그램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퍼 파라미터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파라미터는 조정 불가, 하이퍼 파라미터는 조정 가능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활성화 함수입니다. 활성화 함수는요, 그 인공신경망에서 레이어의 입력 변수와 가중치의 총합을 비선형 출력 신호로 변환하여 활성화 여부를 결정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유형으로는요, 환경 개시 탄 R이라고 되어 있는데 항등함수, 경사함수, 계단함수, 시그모이드, 탄젠트, 렐루에서 이렇게 환경 개시 탄 R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손실함수입니다. 네, 손실함수는요, 실제 값과 신경망의 예측값의 차이를 수치화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MRA, BCS라고요. MSE, RMSE, MAE, 그리고 BCE, CCE, SCCE 해서 MRA, BCS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경사학원법입니다. 경사학원법은요, 기울기가 낮은 쪽으로 이동시켜
최적의 값을 찾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로는요, 초기 글쓰라고 되어 있어서 초기 가중치, 기울기, 최저값, 글로벌 최저값, 그 다음에 학습 완료 조건의 스타 컨디션. 그래서 초기 글쓰 이렇게 데이터 학습 방식을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알고리즘으로는요, 확배미, 확률적 경사하강법, 배치 경사하강법, 미니 배치 경사하강법의 확배미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그 차이의 오류의 가중치를 갱신하는 방법은 역전파가 있습니다. 백프로파게이션으로 예측과 채취의 차이의 오류를 신경망 노드에 역전파하여 가중치를 최적화하는 방법입니다. 네, 동작 원리로는요, 네, 출은 최대가 정역미 오경인데요. 출력층의 오차, 은닉층의 오차, 체인룰, 델타룰, 가중치 업데이트에 출은 최대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각각 설명을 정답과의 차이, 가중치 고려 역방향 전이, 합성함수의 미분의 곱, 오차 비례, 경사강법의 정영미 오경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오류 역전파 알고리즘의 문제점으로는요, 그 시그모이드 함수의 기울기 소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울기 소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렐루 함수를 쓰는 것까지 같이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기울기 소실 문제입니다. 역전파 과정에서 기울기가 0으로 수렴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원인은 활성함수의 시그모이드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기울기 폭주를 하거나 인기값을 넘어간 기울기일 경우에 발생하고요. 해결 방법은요, 확활과 LD, 랠리은 초배인데요. 확활과는요, 학습 효율 측면에 LSTM, DBN 사용, 그래서 LD고요. 그 다음에 활성화함수 개선에 랠리인이잖아요. 렐루, 리키렐루, 은닉층에서의 시그모이드 함수 지향이고요. 가중치 측면에 초배, 가중치 초기화, 배치 정규화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활과 LD, 랠리은 초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과적합 문제입니다. 네, 과적합은요, 새로 들어온 학습 데이터에서 잘 예측하지만 새로 들어온 데이터에서는 성능이 떨어지는 문제점입니다. 발생 원인으로는요, 모델, 차복 트지 부분인데요. 모델 측면에 차원의 저주, 모델 복잡도, 트레이드 오프, 지나친 학습이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측면으로는요, 부분, 데이터 부족, 분류 문제 등이 있습니다. 해결 방법으로는요, 모특대, 규정, 차단피, 앙크추가 있는데요. 먼저 모델, 특성, 데이터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특대고요. 그래서 모델 측면으로는 드정의 드랍아웃, 정규화. 네, 특성 측면에는요, 차단피라고 되어 있어서 차원 축소, 단순화, PCA가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측면으로는 앙크추의 앙상블, 크로스 밸리데이션, 추가 데이터 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 차복 트지 부분, 모특대, 드정, 차단피, 앙크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과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드랍아웃이 있죠. 네, 은닉층의 노드를 무작위로 비활성화시키는 기법입니다. 네, 동작 원리로는요, 드노신 오테, 드랍아웃 레이트 입력, 노드 비활성화, 신경망 학습, 오류 역전파 테스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학습 측면으로는요, 동조영상 회피, 낮은 모델 복잡도, 앙상블 효과, 그리고 과적합 해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베니싱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요. 네, 보팅의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드랍아웃의 유형은요, FAD라고 되어 있는데, 패스트 드랍아웃, 에드훅 드랍아웃, 드랍 커넥트 해서 세 가지 유형들이 존재합니다. 네, CNA입니다. 이미지 분류 인식 가능한 신경망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구성 요소는요, 컴플풀이라고 되어 있는데, 컨볼루션 레이어, 풀링 레이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의 컴플풀 세 가지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RNA입니다. RNA는요, 내부 순환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입출력을 시퀀스 단위로 처리하고 BTT를 이용한 인공신경망 모델입니다. 그래서 학습 형태는요,
셀리역시라고 되어 있는데 셀의 저장, 리커런트 웨이트의 반복 가중 구조를 가지고요. BTT, 백프로파게이션 노 타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계속 가중치를 공유하는 역적파를 해서 공유하는 방식이고요. 시퀀셜 데이터로 시결로 문맥을 이해한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RNA는요, 요 RNA는요, 계속 반복할수록 학습된 내용의 전달에 한계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RNN을 개선하기 위한 모델로 LSTM과 GRU 모델 등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장기 기억 소실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 LSTM과 GRU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같이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이런 장기 기억 소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LSTM인데요. 포겟 게이트와 인풋 게이트, 아웃풋 게이트를 이용해서 장기 의존성을 해결한 알고리즘인데요. 구성 요소로는 셀포이나 시시타인데요. 셀 스테이트, 포겟 게이트, 그 다음에 인풋 게이트, 아웃풋 게이트고요. 시시타는요, 시그모이드와 탄젠트 활성화 함수예요. 그래서 포겟 게이트에는 시그모이드, 인풋 게이트에는 시그모이드와 탄젠트, 아웃풋 게이트에는 시그모이드와 탄젠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총 4개의 게이트로 이런 장기 요정성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면요. GRU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LSTM의 은니 상태를 업데이트하는 계산을 줄인 순환신경망입니다. 그래서 리업인데요. 리셋 게이트와 업데이트 게이트의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셀프이나 시시탄, 리업 이렇게 해서 LSTM과 GRU를 같이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SVM, 서포트 벡터 머신입니다. 데이터 간의 거리가 가장 큰 경계를 식별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구성 요소는요, 서머 하커로 서포트 벡터, 마진, 하이퍼플레인, 커널 기법이 있고요. 기술 요소로는 커트 핫소의 커널 함수, 커널 트릭, 하드 마진, 소프트 마진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KNN입니다. KNN은요, 가장 근접한 K개의 데이터에 대한 다수결 내지 가중 합계 방식으로 분류하는 군집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추출 방식은요, 핑케라드라고 되어 있는데, 핑거프린트를 입력을 하고요, K개의 데이터를 트레이닝셋에서 추출을 하고요, 추출된 데이터들의 클러스터 및 라벨을 확인하고, 다수결을 통한 클러스터링 매칭을 합니다. 그래서 핑케라드라고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거리 기반의 거리를 체크하는 알고리즘은요, 유마코로 유클리디안의 거리, 마할 노비스의 거리, 코사인, 유사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핑케라다, 유마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의사결정 나무입니다. 트리 구조 형태로 분류 및 예측을 수행하는 분석 방법입니다. 네, 구성 요소는요, 루차페, 터보 뎁인데요. 루트노드, 차일드 로드, 페어런치 로드, 그 다음에 터미널 로드, 브랜치, 뎁스 해서 루차페, 티브덱. 그리고 이런 의사결정 트리 나무를 구성하는 분석하는 절차는요, 성과 선회인데요. 성장, 가지치기, 최종 나무 모형 선택, 해석 및 예측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류 기준으로는요, GN, 진위 지수, 엔트로피 지수 해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루차페, 터브덱, 성가선의 GN. 네, 데이터 레이블입니다. 데이터 레이블은요, 정보를 원천 데이터에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는 정보를 원천 데이터에 추가해서 좀 더 알기 쉽게 하는 방식이고요. 네, 라벨링 구분은요, 네, 태기동호라고 되어 있어서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오디오가 있고요. 절차로는요, 획정라러라고 되어 있는데 원시 데이터를 획득하는 데이터, 원천 데이터로 정제하는 데이터, 라벨링 데이터로 만드는 라벨링의 획정라 순서로 진행됩니다. 그 라벨링 방법으로는요, 네아프와크라고 되어 있는데 내부 라벨링, 합성 라벨링, 프로그래밍 방식의 라벨링, 아웃소싱, 크라우드 소싱 라벨링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레이블링 자동화하는 방법은요, 생분평관,
자동 레이블 데이터 생성, 고성능 레이블링 데이터 분류, 레이블링 데이터 적용 및 평가, 유지 및 관리의 생분 평관 4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네, 클러스터링 분석입니다. 비지도 학습의 일종으로 상호간 유사 특성을 갖는 데이터들을 집단화로 묶고 중심과 거리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기법입니다. 네, 프로세스는요, 문거절 스포트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 형성, 거리 측도 선택, 군집화 절차 선택, 군집의 수 결정, 군집의 해설과 프로파일 기술, 군집의 수행 및 타당성 평가의 문거절 스포트가 있고요. 클러스터링 유형으로는요, 거객 K솜 차주다, 거리 중심의 계층적 군집, K민즈 솜이 있고요. 차원 축소의 주성분 분석, 닥차원 척도법이 있습니다. 다음은 K평균 알고리즘입니다. N개의 데이터를 K의 군집으로 분류하기 위해서 거리 기반을 반복적으로 계산해 나가는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고요. 알고리즘의 구성 요소는요, 거센 양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리 기반의 알고리즘, 센트로이드, 데이터 양자와 반복적 최적화의 거센 양반이 있고요. 알고리즘의 수행 단계는요, CK 평선 그제종이라고 시작, 클러스터 K의 지정, 초기 평균값 선정, 그 다음에 데이터를 선별하고요. 그리고 최소 거리를 가진 데이터들로 그룹핑을 하고요. 네, 평균값을 재조정하면서 단계를 반복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알고리즘이 종료하는 CK 평선 그제종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네, 기대값 최대화 알고리즘입니다. EM 알고리즘으로 관측되지 않은 잠재변수에 의존하는 확률 모델에서 최대 가능도나 최대 사후 확률을 갖는 매개 변수를 찾는 반복적인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초-EM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초기화, E스텝, N스텝, 종료의 초-EM 3개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네, DB스캔입니다. DB스캔은요, 핵심 벡터로부터요, 반경 내에 접근 가능한 모든 데이터 벡터들의 집합을 군집으로 생성해내는 기법입니다. 군집 생성 절차는요, 기군 노군으로 기본 상태, 군집 형성, 노이즈 분류, 군집 완성의 4개 단계로 진행이 되고요. 네, 구성 요소는요, 에클 코보넌클이라고 되어 있는데, 입실론, 클러스터, 코어 포인트, 보더 포인트, 커넥티드, 노이즈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기군 노군, 에클 코브컨노에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기조직화 지도입니다. 차원 축소와 군집화를 동시에 수행하는 머신러닝 비지도 학습 기법입니다. 네, 과정은 6단계로 내반 BS 가결, 네트워크 초기화, 반복을 계산을 통한 클러스터링, BMU 탐색, SOM 파라미터 업데이트, 자동치 벡터 업데이트, 결과 생성 및 저장해서 내반 BS 가결 6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차원 축소입니다. 고차원을 저차원으로 줄여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차원의 저주라고 되어 있는데 노속집, 노이즈 과다, 학습과 인식 속도가 느려지고요. 학습 집합의 크기가 커지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그 선비, PL 특유 아이로오솜에서 기법들이 있는데요. 선형과 비선형의 PCA, LDA, 특이값 분해, 요인 분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소맵, 로컬 선형 인베딩, 오토인코더, 솜에서 선형과 비선형, 선비, PL 특유 아이로오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PCA입니다. 벡터의 표현으로 통계적 특성을 기반으로 데이터 간의 상관관계, 연관성을 이용하여 차원을 축소하는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구성 요소는요, 공행백상으로요, 공분산 행렬, 아이겐 벡터, 아이겐 밸류 해서 4개의 공행백상 있고요. 절차는요, 공고치 변성특이라고 되어 있어서 공분산 계산, 고유 벡터 계산, 고유치 선택,
변환 행렬 생성, 선형 변환, 특징 벡터 추출, 공행백상, 공고치 변성 특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겐입니다. 생성자와 판별자의 두 개의 신경망이 경쟁을 통해서 학습을 하는 준지도 학습 방법입니다. 요즘 가장 핫한 딥페이크에서 사용하는 기법이기도 하죠. 구성 요소는요, 생판 파트라고 되어 있어서 생성자, 판별자, 파인 튜닝 트레이닝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겐의 문제점은요, 편진붕인데요. 성능 편차, 모드 진동, 모드 붕괴에 편진붕의 문제점이 있고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생성자와 구분자의 판별자의 균형 유지와 텍스트 적용 제한 등의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형은요, 디스코 3, 4S인데요. DC간, 스택간, 디스코간, 그 다음에 3D간, 사이클간, SR간의 디스코 3, 4S 이렇게 해서 유형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오토인코더입니다. 오토인코더는요, 비지도 방식으로 훈련하고 해당 입력 데이터를 최대한 압축시킨 후 데이터의 특징을 추출하여 본래 데이터의 입력 형태로 복원시키는 신경망입니다. 그래서 모델은요, 인코더와 디코더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차원 축소는요, 레이턴트 피처와 매니파이드 러닝, 그리고 모델 학습 방법에는 플래툰, MSE, 아담 등이 있습니다.